최근 이런 뉴스가 자주 보입니다. 어느 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는 소식, 출생아 수가 또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는 기사입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일본, 한국에 이어 대만까지 같은 길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단순히 인구가 줄어든다는 통계 이야기로만 보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이건 인구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 세금을 낼 사람도 줄고 일할 사람도 줄고, 그런데 동시에 돌봐야 할 사람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인구 감소가 왜 이렇게 위험한지, 그리고 각국의 정책은 왜 계속 실패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선택지가 남아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구 감소는 얼마나 심각한가? 대만은 최근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0%를 넘었습니다. 이 기준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분류입니다.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그리고 초고령 사회. 대만은 그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서구 국가들은 이 단계를 거치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은 불과 20-30년 만에 이 단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적응할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건 문제의 본질이 노인이 많아진다는 데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진짜 문제는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줄면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세수는 감소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연금과 의료, 복지 비용은 빠르게 늘어납니다. 이 구조는 어느 한 부분만 손대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은 왜 실패했을까?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정부가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출산율은 계속 떨어질까? 실제로 각국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왔습니다. 출산 장려금, 신혼부부 대출, 육아휴직 확대, 정책만 보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출산율은 오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출산을 이벤트처럼 다뤘기 때문입니다. 출산은 일회성 선택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 구조를 바꾸는 결정입니다. 집값은 비싸고 교육비는 계속 올라가고 경력은 한 번 끊기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아이 낳으면 얼마 드립니다라는 정책은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정책이 부족했다기보다는 건드려야 할 핵심을 피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진짜 폭탄, 의료. 초고령 사회가 되면 가장 먼저 부담이 폭발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의료입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 병원을 찾는 횟수는 당연히 늘어납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의료 인력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의사는 오래 걸리고 간호사는 이미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고치는 구조로는 못 버틴다. 앞으로의 의료는 아프고 나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아프지 않게 관리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재택의료, 기술 기반 진단, 이 전환을 늦추면 의료비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납니다. 노인은 정말 부담일까? 고령 사회를 이야기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노인은 일하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지금까지의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정년이 되면 노동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에서는 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건 정년 연장이 아니라 일의 형태를 바꾸는 겁니다. 체력이 아니라 경험이 필요한 일, 풀타임이 아닌 방식. 이걸 하지 않으면 연금과 복지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 결국 선택지가 아니다. 출산율이 단기간에 반등할 가능성은 솔직히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겉으로는 말을 아끼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민입니다. 다만 무작정 인구를 늘리는 방식은 갈등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방향은 필요한 분야부터 채우는 선별적 이민입니다. 의료, 돌봄, 제조, 기술. 이민 정책은 단순한 인구 대책이 아니라 사회 통합 정책이기도 합니다. 인구 감소 시대, 경제는 어떻게 가야 하나? 사람이 줄어드는 나라에서 경제가 유지되려면 조건은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계속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자동화와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이 중요해집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축은 고령 인구를 중심으로 한 산업입니다. 헬스케어, 실버테크, 자산관리. 이 영역은 인구 감소 사회에서도 성장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인구 감소는 갑자기 닥친 사고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있던 변화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젊은 사회를 기준으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연금도 의료도 재정도 점점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전제를 바꾸면 선택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현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구조를 바꾸는 결단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인구 감소를 바라보는 가장 현실적인 시선입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면 보통 이런 그림을 떠올립니다. 병원, 연금, 세금 부담, 그리고 표정이 다소 무거운 정부 보고서. 그런데 경제적으로 보면 이건 꼭 위기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 쓰는 주연 배우가 바뀌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예전 영화에서는 20대, 30대가 주인공이었죠. 이제는 60대, 70대가 스크린 중앙으로 슬금슬금 걸어 나옵니다. 소비의 방향, 어디로 이동하나? 젊은 사회에서는 소비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집 사고, 차 사고, 아이 교육시키고 말 그대로 앞으로 얼마나 더 벌 수 있나를 기준으로 소비합니다. 그런데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얼마나 더 오래 쓰느냐, 병원에 덜 가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예전엔 헬스장이 몸매 관리였다면 지금은 병원 안 가려고 운동하는 거죠. 목표가 아주 명확합니다. 고령 인구 산업의 중심에는 당연히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드라마에서 보는 응급실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은 훨씬 조용합니다. 혈압 재고, 당 수치 확인하고 오늘도 수치는 괜찮네 하는 산업입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가 줄면 안 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안 아픈 사람이 늘어야 합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기기, 원격 모니터링 같은 게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병원 가기 전에 기계가 먼저 잔소리해주는 구조입니다. 고령 사회에서 진짜 인력이 부족해지는 곳은 돌봄입니다. 간병은 체력도 필요하고 감정 노동도 큽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술이 갑자기 주연으로 등장합니다. 돌봄 로봇, 낙상 감지 센서. 완벽한 로봇 간병인은 아직 없지만 넘어졌을 때 삐삐삐 하고 알려주는 정도만 돼도 가족 입장에서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로봇이 사람을 완전히 대신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쓰러지기 전에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 지배 기준도 바뀝니다. 예전에는 몇 평이냐 어디냐였다면 이제는 계단 있냐 없냐가 중요해집니다. 엘리베이터 하나가 체감 자산 가치를 바꾸는 시점입니다. 고령 친화 주거는 복지 정책 같지만 사실은 아주 현실적인 시장입니다. 고령까지 생활이 가능한 집은 자연스럽게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 사회가 되면 금융의 질문도 바뀝니다. 얼마나 벌까?에서 언제까지 쓸까?로 바뀝니다. 수익률보다 중요한 건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안 끊기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연금, 현금 배분, 상속 설계 같은 게 중요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투자의 목표가 대박에서 안망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고령 인구는 시간이 많습니다. 다만 체력은 젊을 때처럼 막 쓰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행도 취미도 전부 편한 방향으로 갑니다. 빡센 일정의 여행보다는 이동 적고 앉을 수 있는 여행, 빠른 트렌드보다는 익숙한 서비스. 이 시장의 키워드는 무리하지 않음입니다. 정리하면 고령 인구 중심 산업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기존 산업들이 고령 인구 기준으로 조정되는 과정입니다. 헬스케어, 돌봄, 주거, 금융, 여가. 이 시장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경기가 나빠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 건 불황에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를 무조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나이를 고려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고령 사회는 생각보다 굉장히 솔직한 시장입니다. 사람들이 뭘 무서워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니까요. 그리고 그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